쫄았지? 강세리. 경찰서 복도에 낮은 목소리가 퍼졌어요. 강세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죠. 과연 강세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누군가 강세리의 과거를 폭로하려고 하는데 그 인물이 너무나 뜻밖의 인물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소문은 작은 먼지부터 시작된다고 했던가요? YL그룹 본사 12층. 평소처럼 바쁘게 돌아가던 회사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이거 봐. 한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동료를 불렀어요. 익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글 하나 때문이었죠. 우리 회사 이상한 찌라시가 돈다는데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바로 아래 외부 인터넷 주소가 달려 있었어요. 제목만 봐도 심상치 않았어요. 조회수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야, 이거 진짜야? 캡처해둬. 어떻게 이런 글이 올라왔지? 관리팀이 곧 지울 텐데 빨리 저장해.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몇 명은 재빨리 스크린샷을 찍었고 어떤 이는 단체 카톡방에 바로 공유했죠. 야들아, 대박 터졌다. 사내 게시판 봐라. 카톡방이 순식간에 난리가 났어요. 평소 조용하던 직장인들이 갑자기 수다쟁이가 되었거든요. 회장님이랑 강 팀장이 뭔 과거가 있다는 거야? 설마 불륜? 아니면 더 큰 비밀? 추측들이 난무했어요. 하지만 정작 글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알고 계십니까? 라는 의미심장한 질문만 던져놓고 끝이었죠. 관리팀장의 전화가 울렸어요. 네. 게시판에 뭐가 올라왔다고요? 당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리팀이 부랴부랴 움직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글이 삭제되기까지 불과 10분. 그 짧은 시간 동안 수십 명이 캡처해뒀거든요. 삭제됐네. 역시 뭔가 있나 봐. 더 수상해졌어. 삭제가 오히려 독이 되었어요. 직원들의 호기심만 더 자극했거든요. 그리고 결국 누군가는 그 링크를 클릭했어요.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링크를 클릭한 직원의 눈이 커졌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폭로월드라는 유튜브 채널이었거든요. 재벌과 은밀한 내막, 충격적 진실 공개,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썸네일에는 황기찬과 강세리의 사진이 크게 박혀 있었어요. 물론 모자이크 처리는 되어 있었지만 회사 직원들이라면 누군지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어떻게 이런 영상이 올라왔지? 조회수 봐라. 벌써 10만 넘었어. 폭로월드 채널의 구독자는 겨우 몇십 명이었어요. 하지만 이 영상 하나로 모든 게 바뀌고 있었죠. 댓글창이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이거 진짜야? 대박이네. 재벌가는 역시 뭔가 있구나. 영상 내용은 교묘했어요.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그럴듯한 추측들로 가득했거든요. 사내 게시판 캡처와 각종 소문들을 엮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포장했어요. 그런데 그중엔 진짜 사실도 있었어요. 영상이 업로드된 지 2시간 만에 몇몇 온라인 매체에서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YL그룹 황기찬 회장 관련 의혹 제기, 재벌가 스캔들 영상 화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YL그룹, 황기찬이 올라왔어요. 네티즌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죠. YL그룹 전체가 순식간에 세간의 화제가 되었어요. 주가도 흔들리기 시작했죠. 이거 진짜 대박 터진 거 아냐? 회장님이 알면 어떻게 하실까? 회사 곳곳에서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불안감이 회사 전체로 퍼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이 모든 게 치밀한 계획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리고 그 계획의 파급력은 곧바로 드러났어요. 한편 그 시각 디자인실에서도 폭로월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강세리, 강승우, 강재인이 컴퓨터 모니터 앞에 모여 있었어요. 화면에는 폭로월드 영상이 떠 있었죠. 와, 조회수 보소. 댓글도 장난 아니고. 그런데 갑자기 화면에 새로운 공지가 떴어요. 모레 2시에 더 충격적인 강세리에 대한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강승우의 눈이 반짝이며 웃었어요. 우와, 명중률 100%던데요? 강재인도 씩 웃으며 말했어요. 이거 거의 예고살인이네. 둘의 웃음소리가 디자인실에 울렸어요. 마치 강세리를 조롱하는 것 같았죠. 강세리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거든요. 다음엔 뭐가 나올까? 궁금하네.
강승우가 강세리를 흘끔 보며 말했어요. 재미있을 것 같은데? 강재인의 목소리에도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그와 반대로 그룹 임원들은 웃을 정신이 아니었어요. YL그룹 본사 15층 임원 회의실에서 난리가 났어요. 의사님, 폭로월드 보셨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룹 끝난다. 스마트폰 화면을 둘러싼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영상 조회수가 실시간으로 치솟고 있었거든요. 주가 벌써 3%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 문에 전화 폭주하고 있고요. 재무 담당 이사의 보고에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회장님은 아시나? 누가 보고 드릴 거야?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황기찬에게 이런 소식을 전하는 건 누구도 원하지 않았거든요. 평소 무서워했던 그 사람 앞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었어요. 이미 누군가가 그 일을 대신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 누군가는 바로 강세리였어요. 황기찬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강세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들어오면서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죠. 기찬 씨, 이거 봤어? 강세리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묘한 계산이 숨어 있었죠. 황기찬이 고개를 들었어요. 뭔데? 폭로월드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 얘기가 나왔어. 조회수가 벌써 100만을 넘었다고. 스마트폰 화면을 황기찬 앞에 내밀었어요. 영상 제목을 본 황기찬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죠. 이게 뭐야? 나도 방금 알았어. 직원 하나가 몰래 알려줬거든. 강세리는 마치 자신도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렇게 미리 알려주면 의심받지 않을 거야. 황기찬이 영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서 그의 혈관이 터질 것 같았죠. 이 미친 새끼들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어요. 서류들이 흩어지고 커피잔이 넘어졌죠. 바로 그때 윤 비서가 허둥지둥 들어왔어요. 회장님, 급한 보고가. 왜 이제 와서 보고해? 이미 난리 났잖아. 황기찬의 분노가 윤 비서에게 향했어요. 강규철 회장 죽고 난 뒤 널 잘라버렸어야 했어. 윤 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오랜 시간 황기찬을 보좌해온 그였지만 이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죠. 죄송합니다. 즉시 대응하겠습니다. 대응이 아니라 유포자를 잡아야 해. 황기찬이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 간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나야 황기찬.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폭로월드라는 가짜뉴스 유포자를 좀 잡아야 해. 진행해줘. 황기찬이 전화를 끊었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죠. 경찰에 연락했어? 강세리가 물었어요. 당연하지. 이런 새끼들을 그냥 둘 수는 없어. 1시간 후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회장님, 경찰서에서 또 연락 왔습니다. 윤 비서가 전화를 건네주었어요. 여보세요? 황기찬 회장님, 유포자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서로 오시죠. 경찰의 목소리에 황기찬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누구야? 범인이 누군데? 강세리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폭로월드 너튜버 맞아요? 가보면 알겠지. 황기찬이 차갑게 말했어요. 경찰서에 도착한 황기찬과 강세리. 담당 형사가 그들을 맞이했어요. 회장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범인이 누구야? 빨리 말해봐. 황기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그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형사가 머뭇거렸어요. 뭐가 그래? 설마 아는 사람이야? 강세리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조사 결과 유포자는 황기만 씨입니다.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뭐라고? 황기찬이 다시 물었어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면서요. IP 추적 결과 확실합니다. 황기만 씨가 폭로월드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형사의 말에 황기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강세리도 충격을 받은 듯 보였지만 그녀의 눈 깊숙한 곳에는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럴 리가 없어. 형은 바보야, 7살 수준이라고. 황기찬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증거가 명확합니다. 직접 만나보시겠어요?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황기찬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형사가 그들을 조사실로 안내했어요. 문이 열리자 황기만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황기찬이 달려가며 소리쳤어요. 형이 폭로월드야? 이게 다 형 짓이야?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황기만의 반응이 너무나 뜻밖이었어요. 아냐, 그냥 장난이야. 갑자기 7살 아이처럼 어리광을 부리기 시작했거든요. 게시판 글 보고 재미로 만든 거야. 집에 가고 싶어. 황기만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강세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안도했어요. 다행이야. 아직 연기를 하고 있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황기만의 눈빛이. 형, 정말 장난이었어? 황기찬이 다가가서 황기만의 어깨를 잡았어요. 응, 미안해. 기찬이 화났어? 황기만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형사가 황기찬에게 설명했어요. 조사해보니 단순한 장난 같습니다. 정신연령이 7살 수준이라 아기는 없어 보여요. 그럼 집에 데려가도 되는 거예요? 네, 보호자께서 잘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황기찬은 그대로 믿었어요. 형이 바보가 된 이후로 항상 그래왔거든요. 형, 집에 가자. 다시는 이런 짓 하면 안 돼. 알겠어. 황기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강세리만은 알아챘어요. 황기만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을, 차가우면서도 계산적인 그 시선을. 저 눈빛, 분명 뭔가 기억하고 있어. 강세리의 등에 식은땀이 흘렸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죠. 조사실에서 나온 황기찬은 완전히 안심했어요. 형이 단순한 장난으로 그런 거였구나. 다행이야. 황기찬이 복도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형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보호자 확인서 작성하셔야 하는데 잠시만 따라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황기찬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황기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형, 여기서 좀 기다려. 금방 올게. 응, 알겠어. 황기만이 순순히 대답했어요. 황기찬은 형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순진하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철없는 장난일 뿐이야. 형이 뭘 안다고. 황기찬이 자신을 달래듯 중얼거렸어요. 강세리에게도 말했어요. 세리야, 너무 걱정하지 마. 형은 진짜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강세리는 달랐어요. 황기만을 바라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저 눈빛. 분명 뭔가 기억하고 있어. 강세리의 직감이 소름 돋게 정확했어요. 그래도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닐까? 강세리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뭘 조심해? 형은 바보야. 악의 같은 건 없다고. 황기찬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가족적 감정 때문에 더 캐묻지도 않았죠. 하지만 강세리는 알고 있었어요. 황기만이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걸. 강세리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자신에게 다가올 파국을 직감했거든요. 형, 정말 괜찮지? 황기찬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응, 괜찮아. 미안해. 황기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황기찬이 형사와 함께 사무실로 들어가자 복도에는 황기만과 강세리만 남았어요. 바로 이 순간을 황기만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복도에 정적이 흘렀어요. 황기만과 강세리 둘만 남은 공간에서 긴장감이 감돌았죠. 강세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주버님 정말 장난이었죠?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황기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그 순간 강세리는 깨달았어요. 황기만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7살 아이 같던 순진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왜? 쫄았어? 황기만이 서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강세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주버님 지금 뭐라고? 강세리. 황기만이 그녀의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어요. 네가 날 계단에서 민 것도 황지호가 기찬이 아들이 아니라는 것도 전부 다 기억나. 강세리는 숨이 막히는 듯 굳어버렸어요. 그럴 리가. 돈도 주기 싫고 네가 한 거짓말도 덮고 싶어서 그랬겠지. 황기만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병원에서 깨어나고 한동안은 진짜 기억이 안 났는데 이제는 다 기억나. 강세리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언제부터? 얼마 전부터야. 네가 지호 보고 싶다고 집에 자꾸 찾아와서. 황기만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처음엔 조각조각 떠오르더니 이제는 다 기억나. 내가 한 모든 일들을. 그리고 폭로월드도 오늘 경찰서 연극도 전부 계획이었어. 강세리는 벽에 등을 기대며 뒷걸음질 쳤어요. 지금까지 기찬이를 속이고 우리 가족을 속이고 참 재미있었겠네.
황기만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어요. 그 소리는 강세리에게 공포 그 자체였죠. 아주버님, 제발. 강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어요. 제발. 계단에서 날 밀 때는 그런 말 안 했잖아. 황기만이 한 걸음씩 다가왔어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야, 강세리.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황기찬이 나오고 있었죠. 황기만이 재빨리 7살 아이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기찬아, 다 끝났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했죠. 황기찬은 아무것도 모르고 웃었어요. 응, 형. 이제 집에 가자. 강세리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세리야, 괜찮아? 황기찬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강세리가 간신히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황기만은 뒷자리에서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수 계획이 완성되고 있었죠. 집에 도착한 후 황기찬은 황기만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형, 당장 폭로월드 채널 삭제해. 내 눈앞에서 직접 지워. 응, 알겠어. 황기만이 순순히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지금 당장 삭제할게. 황기만은 순순히 채널을 삭제했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이건 보고 가라. 영상이 시작되었어요. 그동안 찌라시로 떠돌던 그녀의 과거 행적들. 하지만 지금 공개할 진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세리의 과거 사진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조작된 학력, 거짓 신분, 재벌가로 들어오기 위한 모든 거짓말들이 낱낱이 드러났죠. 그리고 결정적 폭로가 시작되었어요. 황지호가 황기찬의 아들이 아님을 알고 있던 황기만. 그 대가로 거액을 요구받자 강세리는 돈을 주지 않으려 황기만을 계단에서 밀었습니다. 황기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영상이 끝나자 황기만은 서랍에서 친자 확인서를 꺼내 조용히 건넸어요. 문서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황지호 황기찬과 혈연 관계 없음. 황기찬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세상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듯 방안이 얼어붙었어요. 황지호가 친자가 아니라는 충격의 진실. 강세리의 거짓 인생이 드러나고 황기찬은 분노와 배신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황기만은 다시 7살 연기를 이어가며 새로운 폭로월드를 통해 더 큰 폭탄을 준비하는데 다음 이야기는 무너지는 황기찬과 강세리의 끝없는 배신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